7월 12일 수요일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통합과학 2권을 드디어 우리가 나갈 차례예요. 2권. 2권 안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지금 3명이 안 갖고 왔는데. 자, 갖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마 연락도 학원에서 했거든요. 오늘 수업한다. 그다음에 누구? 선민이? 그다음에 빨리 진행하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혹시 결석할 일이 생기면 미리 연락을 주셔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요일날 2시 30분에 이게 같은 수업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실강을 들을 수 있고, 선생님 수업이 아니어도 괜찮으면 다른 반들도 되게 많아요. 통합과학 수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토요일 같은 경우 7시 30분 수업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오전 10시, 3시 30분 수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되도록이면 실강을 오는 게 좋고,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영상 촬영한 걸 하고 나서 이제 보충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 늘어질 시기거든요. 시험을 다 받고 방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사실 또 축제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릴렉스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이 시기가 가장 공부를 할 수 있는 적기거든요. 학교에서 수업도 릴렉스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기니까 이때 좀 바짝 해놓고 선행도 좀 해놓고 해야 2학년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지금 1학년 2학기도 안 지났는데 2학년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하는데, 2학년 이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글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했지? 광남에서 1학년 때 1등급을 맞았던 애가 선행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2학년 가서 현행으로 맞닥뜨린 거야. 화학을 도저히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알겠죠? 하나라도 정 안 되면 좀 따라오시고, 2개, 3개까지는 해놓는 게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꼭 봐야지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11페이지 갑니다. 산화환원 반응. 선생님은 여기 중에서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 조금 포커싱 할게요. 자, 먼저 산화환원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우시고 올라오셨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우리가 하이탑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때도 좀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쪽 지역의 기출을 보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전자 쪽을 많이 건드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난이도를 계속 높이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포커싱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산화환원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자, 연력학 개념부터 설명하는데, 요거를 화학원 선행한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줬거든요. 전체 집합이 있으면,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그죠? 그럼 나머지는 A의 여집합이다. 여러분 이렇게 수학에서 표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과학에서도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개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U는 유니버스, 즉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커로, 그죠? 어떤 용액을 섞어서 반응을 보고 있다면 그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는 물질들이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주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배웠다시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니까 이게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에 있는 물질이 산소를 얻었다. 예를 들어서 산소를 얻었다. 이렇게. 그러면 주위에 있는 물질이 산소를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치? 개가 산소를 얻었어? 그럼 산소가 새로 생겨나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뺏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개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화환원의 동시성.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산화환원은 정반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화환원은 정반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어원이 산화 자체가 옥시데이션이에요. 산소랑 결합하는 것. 그 다음에 환원의 그 정의 자체가 리덕션입니다. 리덕트가 다시 수행함 이거잖아. 다시 되돌아가 이런 거니까 산소랑 결합했다가 다시 되돌아간다는 건 산소를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이게 어원으로 만들어진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산소만 갖고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소가 없는 물질들도 그죠? 산화환원을 정의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점차 개념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소 개념이었다가 산소 개념만 있는 되게 협의적인 개념이었다가 전자라고 하는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또 산화수라고 하는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점차 산화환원이 이렇게 진화되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유기만 배웠었고 그죠?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전자까지 아우르는 이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화학원에서는 산화수까지를 포함하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늘 도표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산화와 환원은 정반대고 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알겠죠? 자 그래서 산소는 O, 수소는 H, 전자는 E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수소는 생명과학 2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화학에서는 주로 산소나 전자를 다루고요. 생명과학 1이나 2에서는 다 수소로 얘기를 합니다. 탈수소 요소, 조요소 이런 것들. 여러분 선생님이 광합성이나 아니면은 호흡 이런 것들이 다 효소의 작용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NAD 플러스, NAD, PH 이런 조요소들이 있어요. FAD나 FAD, H2 이런 탈수소 요소, 조요소 같은 것들이 되게 작용하는데 이게 생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런 효소들이 작용함으로써 ATP가 몇 개씩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게 됩니다. 자, 지금은 통합과학이니까 이렇게 치우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동시성이라는 말, 그 다음에 반대작용이라는 말을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약속, 플러스는 결합, 마이너스는 해리. 해리면 헤어지고 이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합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천민하고 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부는 관성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 머리로 하는데 머리로 하는 것도 있겠지. 정말 머리가 되게 천재적이어서 그치 한번 들어보고 뭐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뭐 잘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정규 분포 곡선 상에 평균을 다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하던 습관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끝났어도 그날 공부하는 거고 원래는. 되겠어요? 원래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내일 시험 볼 거라고 해서 더 특별히 막 밤새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 다 해왔으니까. 그죠? 정리하고. 이런 습관이 계속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원하는 대학은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불행히도. 그쵸? 그리고 입시가 막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하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고3은. 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준비한 애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결합, 핵 한 번 더 이해하시고 그래서 산소는 이게 어원이니까 이걸 먼저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없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없거나 있는데 뭐 좀 얘기하기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C6H12O6 포도당 먹고 숨을 쉬었어.
되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분해돼서 CO2랑 그 다음에 H2O가 된 거야. 여기 봐봐. 산소가 4개 다 있어. 반응물에도 있고 생성물에도 있어. 이거 산소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말할 수가 쉽지 않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수소가 포도당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소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산소가 수소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 그죠? 그 다음에 얻는 게 환원. 그러니까 얘는 수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뭐 됐어? 산화되었고, 얘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환원되었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치? 어때? 이게 더 부드럽지 않아? 그치? 산소로만 얘기하면 약간 뭐라고 말하기가 약간 그런데, 그쵸? 수소로 얘기하니까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럼 나 같으면 책에 이게 없거든, 수소가. 근데 나 같으면 생명과학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럼 해놓는 게 유리하다. 됐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전자의 이동에 의한 걸로도 설명할 수 있고, 화학원에서는 여기 산화수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통합과학이니까 이걸 내지는 않아. 아무리 그 심화를 낸다고 해도 이렇게는 낼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할 거. 자, 봐봐. 산화환원의 동질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A라는 개 안에 있는 물질이 산소를 얻었어. 그럼 자신이 무엇된 거야? 자신이 산화된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A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X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주위에 있던 게 Y라고 해보면 X는 산화됐고, 산화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Y를 환원시켰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 아니야? X는 산화됐다. 근데 Y를 환원시켰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지, 얘들아. 누구 입장의 서술인 거야? 이거는 X 입장의 서술인 거고, 이거는 Y 입장의 서술인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Y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 Y는 환원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Y는 X를 산화시켰다. 이런 서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입장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Y를 환원시켰다.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환원제다. 이 환원제가 리에이전트거든, 영어로. 리에이전트. 그런 물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영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약간 연력학 단위에서는 이렇게 포지션, 정의를 그렇게 좀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하세요. 환원제다. 그 다음에 얘는 X를 산화시켰으니까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산화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킬 수밖에 없는 물질이고, 본인이 환원되면 남을 산화시킬 수밖에 없는 물질이다. 라는 건데, 이것의 다수는 속뜻은 질량 보존 법칙이죠.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서술을 해준 거야. 서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산화됐다, 농산원제다. 산화됐다, 농산화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소만 결합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산화환원 정의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산화환원은 쉬운 게 다 얘 만드는 거다, 얘들아. 다 이해에 해당하는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소와 관련된 예는 이미 들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얘가 산화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환원제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찾으래. 그지? 얘가 환원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산화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기억 중에 산소는 환원제로 쓰였다.
거다. 그럼 틀린 거잖아. 그런 거 그네드 중에 하나 있는 거고.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말한 거는 우리가 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여기를 포도당이 이렇게 있으면 자 포도당이 이 안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너무 커.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피루그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C6 육탄당이잖아. 그러면 C3 두 개로 만드는 거야. 그래도 6개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세포막을 통과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도 들어가? 산소도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런 과정에서 자 뭐가 나와? 열 에너지가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ATP가 일부 이제 생성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 배우는 거지. 근데 산소가 들어가면 다량의 ATP, 38 ATP가 나오는 거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회로도를 통해서 몇 개 ATP가 단계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배우는 게 생투야. 뭔 말인지 알겠죠? 생원까지도 안 나와. 알겠지? 응. 그 다음에 만약에 산소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38개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와. 소량의 ATP. 그래서 얘는 다량의 ATP. 산소가 안 들어가면 소량의 ATP.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 포산이 같이 들어가야 우리가 많은 ATP를 생산해서 그렇죠? 잘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세포 호흡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산소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이화작용이 된다. 물질 대사다. 뭐 이런 것들, 효소가 작용한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이 1학기 내용을 배우셨으니까 1학기랑 연결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단원 간 통합은 가능하거든. 과목 간 통합은 안 돼도 단원 간 통합은 가능하기 때문에 출제를 얼마든지 또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보기 중. 괜찮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해요. 예. 근데 저거 시작이랑 결과 그 들어가는 원자랑 똑같은데 ATP는 무슨 ATP는 이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는 ADP라는 물질이 있어요. 괜찮아요? ADP라는 물질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선생님이 DNA 얘기한 적 있죠. 뉴클레오타이드 할 때 그 기본이 뭐였죠? 인산, 당, 염기였죠. 근데 그 염기가 DNA 거는 뭐뭐 있었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에쿠스 센터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데닌이 들어가는 거야. 되겠어요? 그게 ADP가 아데닌이 붙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그 분자가 우리 몸속에 되게 많아. 되겠어요? 우리 몸에 엄청 조각이 세포들이 엄청 많거든. 되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 무기 인산 조각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이 열에너지와 이 열에너지 중에 대부분은 체온 유지에 쓰이고 일부분이 얘네들을 결합하는 데 쓰이는 거야.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TP로 합성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랬다가 내가 오늘 이제 선생님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ATP를 써가지고 ATP를 만들어서 내 에너지 쓰는 거야. 그죠? 다 쓰고 나면 배고프니까 밥 먹고 나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야. 이런 화학 그 공정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어때요? 조금 이해되세요? 알면 알수록 또 탐구는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계속 내용이 줄어들어. 어렸을 때는 막 외울 거 되게 많았지. 막 과학이 암기 과목인가 막 싶을 정도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접하는 것들이니까 이름들을 알아두는 거랑 똑같은데 나중에 올라가면 이런 거야. 생투는 이거 이미 다 배웠잖아. 더 새로운 내용도 없어. 다만 효소가 이 단계에서 작용한다며. 그 효소가 무슨 종류가 있고 그 종류마다 ATP가 얼마큼 쓰이고 혹은 얼마큼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 뿐이야. 훨씬 더 원리 위주로 간단 말이야. 외우는 거 1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과학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할 게 많았다면 나는 전공하지도 않았을 거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를 예를 들었지만 세포 호흡으로 예를 들었지만 얘들아 이걸 반대로 가게 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가게 하면 그게 바로 뭐야? 광합성이잖아. 동화작용이잖아. 이건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동화작용이잖아.
우리는 물질 대사가 포커싱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단원이야.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잖아. 제목이. 그죠? 이거 봐봐요. 이거 생명체, 그죠? 생명의 역사를 바꾼 특히 이 광합성을 한 게 누구? 사이아노박테리아 씨. 그죠? 우리를 굉장히 우리 아무래도 지금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걸? 그죠? 아가미로 막 숨쉬고 그지? 촉촉하고 좋았을 텐데, 그치?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자 어떻게 됐어? 생명체들이 결국은 육상 위로 올라와서 이런 그죠? 진화를 거듭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되게 충실한 거야.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괜찮아요? 그리고 지구를 바꿔놓은 하나의 계기가 또 뭐야? 이 남세균 씨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 산소를 되게 많이 만들어냈지. 광합성 결과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산소가 뭐가 된 거야? 오존으로 분자가 이제 바뀐 거잖아. 여기가 3, 여기가 2. 얘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역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호하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다 들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지금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나와있죠 여러분? 그림. 여기 사이아노박테리아 씨가 광합성하는 거 보이시고요. 그 결과 산소가 오존으로 이게 많이 농도가 커져가지고 자외선을 지금 그림 봐봐. 산소를 자외선을 이렇게 통하고 있잖아요.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어. 근데 오존은 어때요? 이게 못 통과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통과 못하고 여기는 통과하는 그림으로 그려졌거든요. 통과하는 그림. 그래서 이렇구나 정도. 10까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괜찮나요?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 밑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원시 대기는 주로 환원성 대기였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는 환원성 대기. 원시 지구의 대기는 환원성 대기. 그죠? 근데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함으로 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냈지? 그 결과 대기 조성이 변해서 질소, 그 다음에 산소가 두 번째로 많아졌어. 이산화탄소는 물에, 바닷물에 다 녹아서, 그쵸? 우리 직권으로 나중에 변화했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일부 자외선으로 변했고,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죠? 성층권을 형성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과 방사선을 차단해 주어 특히 육상에서 그죠? 오존층이 육상에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냔 말이야? 그죠? 이게 고생대 때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우는 게 지구가. 또 재밌어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쵸? 화석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환원성 대기는 주로 이제 수소를 다 갖고 있죠. 여기도 수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수소 있죠. 이러면 환원성 대기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소를 갖고 있는 게 환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종류를 그냥 낱낱이 그냥 외우는 거에 급급했다면 산소성 대기라는 말이 나오면 못 알아듣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산소나 오존 같은 애들이 많아지면서 산화성 대기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생투에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모든 과학을 이제 통합과학도 제대로 하려면 모든 과목에 2까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통합과학 그거에만 급급하면은 원과목의 심화 내용도 선생님이 그나마 해주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말들도 2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끄집어다가 말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알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 때 이게 2까지 연결되는구나.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게 100% 나온다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환원성 대기가 뭘로 변했다? 산화성 대기로 변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2과목.
그렇게.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2 과목을 왜 냅니까?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안 배웠는데 그러면 모든 애들이 안 배웠어. 그렇죠? 알고 있는 애가 장땡인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육상에서 드디어 생물이 살게 되었잖아. 그럼 얘들아 사실 척추동물로 치면 바닷속에서는 바닷속에서는 어류가 척추동물의 이제 제일 최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 애가 양서류야. 그 도룡뇽이나 개구리나 이런 애들 있죠. 물속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이런 애들 있잖아. 몸 좀 촉촉한 애들 되겠어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애인데 우파루. 알지? 걔도. 걔도 그런 류야. 양서류. 약간 피부가 이게 매끈매끈하고 되게 촉촉하고 막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양서류. 그죠? 우파루파는 특히 우쌍이잖아, 우쌍. 알겠죠? 그래서 물속에 살던 애가 해로운 자외선, 특히 이 자외선이요. DNA의 구조를 바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막아지니까 양서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파충류가 이제 조류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 우리가 이제 포유류잖아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그죠? 키우는 이런, 그죠?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언제 됐었느냐 이런 것들을 화석을 통해서 지구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게 지구과학이고 그 부분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괜찮죠?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우실 거예요. 몇 주 후에. 자, 그럼 이제 끝났다, 얘들아.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처럼 다양한 생물종이 출현하게 된 계기지. 만약에 물속에만 있었다면 더 다양하기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다양한 생물종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호흡의 과정은 광합성과 반대다라는 내용. 선생님도 아까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하면서 산화환원을 설명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11페이지 끝?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철의 재련 나오는데 철의 재련하고 화석 연료의 사용, 그 다음에 공통점 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약간 화학 원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몇 개 이제 좀 정리하고, 왜냐면 지금 겹쳐서 듣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우리의 이제 메인 핵심인 전자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니까 철의 재련 정도는 하고 가야겠죠? 이거 지워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필기 다 하셨어요? 이렇게 지울게요. 살짝 안 우리 책에서는 요거 얘기했잖아. 요거는 구리의 산화환원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했던 철의 재련. 이렇게 두 가지 예를. 괜찮아요? 제가 여기도 지금 두 가지씩 세포호흡과 광합성.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전자도 2개 정도 예를 들어. 괜찮아요? 다양하게 예를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쌤이 조금 쉽게 다루려면 아연하고 황상구리 의 반응이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거예요. 고인에서 나왔던 건데 질산, 은이랑 구리의 반응.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산화환원에서 나올 건 거의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게 학교마다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이걸 식으로 내느냐 말로 비비느냐.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화학원 선행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화학원에서도 겹쳐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도는 식으로 결정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더 난이도가 쉽진 않아. 결코. 근데 이거를 10까지 연결해 주는 게 이과생들은 낫다 이거지. 자,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봐봐요. 이것도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이렇게 거의
이걸 두 개씩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구리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자, 구리 솔리드가 여러분 붉은색이거든요. 자, 로즈골드색 혹시 아시죠? 혹은 여러분 전선에 피복을 벗긴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붉은색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좀 약간 동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라고 돼 있으니까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게. 자, 그래서 솔리드인 구리를 어디다가 이제 반응시키냐면 산소랑 반응시키면 얘가 뭐가 돼? 산화구리가 돼요. CU. 그럼 얘도 솔리드인데 얘는 검은색이다 얘들아. 그리고 얘는 구리가 이가 플러스니까 이름을 산화구리 로마자 2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냥 산화구리 하면 이것도 있지만 얘도 돼. 근데 얘는 산화구리 2, 얘는 산화구리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산화구리 2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연소 됐어요. 완전 연소랑 불완전 연소를 언급하는 학교들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연소되면 그게 완전 연소거든. 근데 갑자기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말이 나오면 이제 처음 들어보면은 너무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완전 연소는 산소가 풍부한 연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써주면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지 않게만 하면 돼. 그러면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충분치 않고 완전 연소는 산소가 아주 충분한 거야. 그래서 불완전 연소 같은 경우에는 그을음이나 일산화탄소 같은 게 생기고요. 그죠? 완전 연소는 산소랑 다 결합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생성물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는 산화구리2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그냥 그죠? 그거를 정리할 뿐이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산화구리를 자, 뭐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 우리 교과서에 두 개가 나와 있거든. 하나는 환원제를 사용하는 것과 하나는 버플꽃과 속불꽃이랑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꽃이 있어. 이제 토치가 있는데 토치 이렇게 불꽃이 있는데 여기가 속불꽃이고 여기가 버플꽃이잖아. 버플꽃 주변에는 산소기체가 와글 이렇단 말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금속 무엇을 구리를 버플꽃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까맣게 변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산화돼서 산화구리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된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 넣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붉은색으로 변해. 환원되는 거야. 그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하나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환원제를 쓰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반대로 가면은 이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버플꽃, 얘는 속불꽃 이렇게 쓰면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환원제를 쓴다 그러면 CU5에다가 포크스를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일산화탄소를 쓸 수도 있고 이거 다 썼니? 나 이거 지워도 돼? 빨랑 써요. 지울 거예요. 거풀꽃에다 넣으면 산소랑 반응을 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고 그렇게 된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 다시 까만 걸 집어넣으면 다시 빨개져. 환원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식 하나만 써도 되고 조금 난이도 있게 내는 학교에서는 환원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울게. 여기다가 환원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원제가 된다는 건 지가 산화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본인이 산화될 수 있는 애들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모두일 수도 있고 탄소일 수도 있고 일산화탄소일 수도 있고 수소일 수도 있고 금속,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금속일 수도 있어. 이거 나온 적 있었어. 난이도를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어요. 얘들아. 같은 단원 안에서도. 그쵸? 자, 그러면 산소가 없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리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얘랑 변하면 CU랑 자, ECU5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ECU 플러스 CO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CU5 플러스 CO 하면 CU 플러스 CO2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자 물질이 똑같아. 그지? 생성물이 불이랑 이산화탄소인 거 똑같지. 근데 얘는 뭐가 돼? CU5랑 H2랑 만나면 불이랑 수증기가 된다. 이것도 나온 학교가 있었어. 선생님이 이제 뭐 휘문이나 이런 전국자사나 이런 데서도 다 수명여고나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과의 차이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역까지는 여기까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었어, 솔직히. 근데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런 걸 막 내는 거야, 분별하기 위해서. 워낙 치열하니까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 되면 CU5랑 마그네슘인데 이걸 얘기하려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는 걸 얘기해야 돼. 우리 책에는 왜 안 나왔네?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추가해줄게요. 이거 화1에 나오는 건데 금속들도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될 때 서열이 있어. 야, 우리도 왜 군대 가면은 여러분 2병부터잖아. 나도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뭐 2병, 1병, 뭐 상병, 병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계급처럼 얘네들도 전자를 잃어버릴 때 자 계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칼칼라마, 아라철리, 준합, 아라철리, 준합, 수, 구수, 맥분. 이렇게 금속들을 쭉 배열하고 수소는 금속이 아니지, 그치? 이거는 산에 있는 산과 이 금속들이 서로 수소 이온이 산에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금속은 아니지만 수소 이온하고의 경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외우실 때 깔깔라마, 아라절리, 준합, 수, 구수, 맥분 이러면 한 번에 외워져요. 한 3번만 하면 외워진다. 약간 현타가 오지만 괜찮아요. 노래 몇 번에 내 점수가 올라간다면. 칼칼라마, 아라절리, 준합, 수, 구수은 몇 분? 구수은 몇 분? 되겠죠? 구리, 수은, 은, 백, 금. 그리고 여기 되게 좋다. 금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죠? 잘 안 외우시면 선생님처럼 금메달, 은메달, 금메달만 알아둬도 괜찮아요. SN이 주석인데 그런 게 있다. 잘 나오는 거는 여기 마그네슘하고 아연, 철 얘네들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거 다 외우기 좀 힘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반응성을 비교하는 거거든. 근데 알아두면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너네들이 통합과학말 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대부분 화투까지 갈 애들 많거든. 그냥 알아두세요. 마그네슘, 아연, 그죠? 철 이렇게. 그 다음에 구리, 은, 금. 이 정도는 알아두자.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더 잘 돼. 산화가 잘 돼. 근데 얘들아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되는 거 아니다. 얘는 금속이니까 산화가 덜 되는 거지. 환원이 된다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얘네가 비금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찬민아, 그치?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산화가
걔는 경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얘네들은 호시탐탐 산화가 되고 싶어서 이제 안 달라는 애들이야. 다 금속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 불이랑 마그네슘이 있어. 감이 마그네슘 어디 있지? 마그네슘 여기 있지. 불이는 여기 있지. 감이 그죠? 마그네슘이 이온이 안 되고 불이가 이온이 돼 있는 상황을 마그네슘이 보고 있겠냐고 그 꼴을. 니들 같으면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자기가 전자를 얘한테 매겨. 그럼 어떻게 돼? 불이는 환원되고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었어. 근데 이게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다 얘들아.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뭐 어디까지만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경계가. 알겠지? 이거 약간 심합니다. 솔직히. 됐죠? 그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제 중에 여기 보면 일산화탄소가 바로 이제 그 산화력이 좀 큰 애거든요. 자기가 산화가 잘 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좀 있어요. 환원자로서의 능력이 탁월해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여기 한 쪽인데. 자, 칼칼라막, 아라철리, 준화, 수, 구수 몇 번.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거야, 얘들아. 두 번째 거 해볼게. 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이 있는데 Fe2O3 여기다가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얘가 환원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세 개 들어가죠. 왜냐면 CO2 될 거니까 이 Fe 플러스 뭐가 돼? 3CO2 이렇게. 그래서 철은 무엇되고 산소를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환원되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산화되는데 얘가 무슨 재로 쓰였어? 철을 환원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환원제로 쓰였다. 이게 매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문제기는 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난이도 있게 되면 저 부분에서도 이렇게 의외의 일격을 맞을 수 있다. 알겠지? 그리고 색깔 변화로 1번은 되게 색 변화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붉은색에서 검은색. 그죠? 검은색에서 붉은색. 이런 것들.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지울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워도 되죠,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삼시 아니에요? 35. 여기 5. 3개. 35. 그래서 이렇게 칸에 여기 뭐 들어가냐, 여기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쓰라고 하기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얘 했지, 2개 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2개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개 설명할게요. 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1번과 2번인데 얘는 전자에 의한 자, 그래서 이런 거야.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비커에 황상 구리씨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무형이니까 물에 황상 구리씨가 이온화돼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온화되면은 얘네는 너네 그 음료수 중에 마운틴 블러스트 알죠? 파워에이드 그 파란색 있잖아. 그치? 몰라요? 그 파란색 그 음료수, 스포츠 그 음료수 있잖아. 그것처럼 구리 이온이 파란색이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푸른색을 져요. 구리 이온의 색깔이 얘들아 푸른색 용액이야. 파란색 그 마운틴 블러스트 딱 그 색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여기 보면 아연을 집어넣는다 되겠지. 여기 있어요? 아연 금속을 이렇게 띡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아까 이제 아연하고 구리하고 있을 때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계급장이 누가 더 높아? 그건 알지. 칼칼라마 아라철리 자 준합 수부 이 정도잖아. 거의 막 서열이 엄청 차이 나는데 얘가 이온화 돼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럼 아연은 그거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산화되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얘한테 막 주는 거야. 막 싫어요 말인데 가져! 막 이렇게 억지. 되겠어요? 그럼 둘이는 어떻게 해? 울버 겨자 먹기로 전자를 받아서 이 아연판에 이렇게 석출돼서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환원되는 거야. 반면에 아연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면서 자유롭게 아연 이온으로 이렇게 녹아 나오는 거지. 1대1 반응이야. 그래서 식을 써보면 반응성이 일단 아연이 크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 만약에 둘이 평상구리에다가 여기다가 은을 집어넣었다.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일바로 물어볼 수 있지. 반응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물어볼 수 있어? 반응력 yes or no 이걸 먼저 물어보자. 그럼 이거를 판단하려면 뭘 반응해야 돼?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둘이 수용액에다가 어떤 금속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이 금속이 반응성이 더 커. 그러면 yes yes 일어나. 그게 대표적으로 아연인 거지. 괜찮아? 반응성이 둘이가 더 커. 대표적으로 은이 들어갔다 쳐.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no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어렵게 되면 이거 먼저 내는 거야. 아까 그 조명성이 저 왼쪽에 있었어도 산화가 잘 되니까 반응성이 큰 거야. 칼칼라마 아라철리 준합 수 구수은 백금으로 오면 얘들아 금이 자꾸 변하면 보석으로 쓸 수 있겠니? 안 되잖아. 그죠? 이게 금반지 막 이제 커플링하고 나중에 도균이 이제 여친 생기면은 그죠? 금반지 막에 막 이렇게 막 큐빅 조금 더 이제 결혼할 때는 다이아 이런 거 해가지고 딱 이제 변치 않는 내 마음이야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그런 걸 받고 좋아하는 이유는 변치 않는다. 그거를 자기 마음에 빗대어서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보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뭐 일부 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 오케이?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난이도 있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아연하고 불이 반응 일어나는 걸 봐야지 안 일어나는 건 노잼이니까. 그치? 그럼 이걸 본다고 하면 아연도 이가 플러스 불이도 이가 플러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반응성을 보면 아연은 산화가 되는 거지. 전자를 잃어버려. 알겠어요? 그럼 그 전자를 불이는 원래 이온으로 있었고 구격분 이온으로 SO4 있던 상황이었거든? 그럼 얘한테 이걸 주는 거지. 왜냐? 야 전자가 없어지면 누가 받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보존이야? 질량 보존이지. 그죠? 내가 전자를 없애고 싶어. 그럼 그 전자를 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불이었던 거지. 그죠? 내가 이제 불이가 어떻게 돼? 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연은 무엇 되고? 산화되고 불이는 무엇 된다? 산원된다. SO4 뭐니? 구경꾼. 괜찮아요? 이런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 반응식은 일어나. 어떻게? 아연이 SO4가 돼. 이렇게 결합하고, 그 다음에 구리가 이렇게. 그죠?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 불이 이온이 무슨 색이라고? 파워에이드 마운틴 플러스 색이라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솔리드로 변했어. 솔리드는 무슨 색? 빨간색이라네. 그죠? 그러니까 수용액의 색깔은 푸른색이 옅어진다. 이런 거. 자, 수용액의 색 변화. 옅어진다, 흐려진다. 이런 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용액의 이온수 변화. 여러분, 아연
이거는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은은 일가고 구리는 이가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건 심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아연 판에 아연이 지금 무채니까 아연판이죠? 아연판의 질량 변화 돼 있어요. 아연하고 구리가 있어. 스티브크, 망페, 고니, 구아 이렇게 되거든. 주기율표를 다 외우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20번 바깥이거든. 21번 스칸듈부터 스티브크, 망페, 고니, 구아, 갈게, 아세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아야 29, 30번이거든. 그러니까 원자량 자체가 누가 더 커? 아연이 크다. 이걸 줄 거야 문제에서. 괜찮아요? 문제에서 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아연판 입장에서는 무거운 애가 나가고 가벼운 애가 달라붙네. 그죠? 무거운 아연이 이온이 돼서 빠져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하나 빠져나갔을 때 하나 달라붙는데 그 달라붙는 애가 아연보다 어때요? 가볍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질량 변화는 가벼워진다. 그죠? 증가하지 않고 가벼워진다. 질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어때요? 이런 것들을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다 쓰라고 해. 보이는 이런 거 다 쓰라고 했어. 괜찮아? 근데 이제 광남 서술형 없지. 그치? 하지만 객관식은 또 그 문제 내고, 그 다음에 또 건대국어는 아니 선지가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야. 쟤네는 기억 니은 디귿리을 미음 막 이래.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내신을 가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괜찮아요? 어때요? 심화. 아연판 자체 구리가 들어가면 아연판에 구리가 딱 붙어서 붉은색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 이온은 크기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온다고 우리가 구멍이 뻥 뚫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질량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림은 알아보라고 내가 구멍 뚫어놓은 거야 얘들아. 야 이렇게 되면 야 그치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모식도랑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해도 숙제는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쭉쭉 해가지고 페이지 23페이지까지 오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쉬는 시간